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사적 시위 결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다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 제 귀를 의심케 하는 현직 대통령의 발언이 저를 분노케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 보수단체들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 글쎄 대통령 직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냐고 말했는데요. 사실상 도를 넘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욕설 시위를 방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취재진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는데요. 어이가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용산 직무실에서 용산 대통령 청사 앞 시위 소리가 과연 들릴까요? 나만 아무렇지 않으면 된다는 그의 뻔뻔함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도 배려도 없는 건데요. 살아있는 권력인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조치마저 방기하며 손 놓고 있겠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등 야권이 윤 대통령을 향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라며 해당 시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서도 시위가 허용된 만큼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주변의 시위에 대해 대통령이나 정부가 나서 강제로 막을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방송 차량 앞에서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몸에 깡통을 두른 한 보수 유튜버는 욕설과 고함을 뱉어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후 브리핑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기본권이라며 그 집회결사의 자유를 임의대로 억누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집회의 기준에 맞으면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사저 앞 시위를 벌이는 일부 보수단체 회원을 경찰에 고소한 점을 거론하며 집회 과정에서 만약 불법 행위가 있거나 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범법 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겠죠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그런 원칙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관계자는 티타임 자리에서 대통령실 입장을 정리하거나 그 입장을 갖는 대통령의 의중을 묻거나 하는 절차는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앞서 중앙일보는 양산 시위와 관련해 전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윤 대통령이 이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위 주도 세력에게 집회 자제 메시지도 따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별도 회의가 있다거나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거나 입장을 따로 들었던 것이 없다면서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티타임에서 수석 비서관들이 잠깐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지만 본격 논의하거나 결론 내린 것이 아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화물연대 사업 돌입하는데 좀 우려되는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됐어요?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든 또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간에 다 선거 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 약칭 화물연대가 이날 영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간에 선거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 왔다면서 불법 행위 원칙 대응 기조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쪽 노조만을 상대로 더 엄격한 것을 적용한다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라며 양쪽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협상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떤 단계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되 협상을 진행하면서 산업계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요즘은 검찰 출신이 독직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원칙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이 독식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는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게 원칙이라고 답변했는데요. 법무부 장차관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법제처장 등 권력기관 요직과 대통령실의 검찰 출신이 중용되면서 일각에서 비판이 있는 것에 대해 일축하며 능력 위주 인선임을 강조한 겁니다. 사실상 모든 주요 요직에 자신이 아는 검찰 출신 인사를 닥치는 대로 중용하고 있음에도 너무나도 당당하게 황당한 답변을 내놓는 거죠. 국회 상황 때문에 윤석열 정부 인사 공백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무슨 국회 상황? 원구성의 청문회 뭐 이런 거요? 예. 글쎄 뭐 상황을 봐가면서 또 국회와 협조해 가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 국회 상황으로 새 정부 인사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는 질문에는 무슨 국회 상황, 청문회 이런 것이오라고 반문한 뒤 상황을 봐가며 국회와 협조해가며 진행해 가겠다고 애매모호한 소리를 해댔는데요. 윤 대통령은 지금 뭐가 중요하고 무엇을 먼저 처리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휘발유와 경유값은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고 식용유와 밀가루는 2배가 넘게 가격이 인상되며 그마저도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생필품과 채소, 야채류, 과일가까지 폭등하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계부담 지수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며 입만 열면 국민 타령을 해대면서 정작 국민을 위한 정치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왜 대통령이 됐을까요? 자신의 비리와 범죄 사실들, 그리고 부인과 일가족에 대한 의혹들을 덮기 위해 대통령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알겠지만 본인 하나 살겠다고 아무 능력도 없는 자가 대통령이 되어버린 순간 대한민국은 5년 동안의 암흑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사용하는 집무실이 김건희 여사가 사용할 접견실로 바뀐다고 합니다. 제2부속실을 만들면서 제2부속실이라 이름 붙이지 못하고 느닷없이 접견실, 대기실 등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오기는 지록 유마의 꼴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 부인은 그냥 대통령의 가족에 불과하다, 대통령 부인에 대해 지위를 관행화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미 김 여사의 일정과 메시지를 관리하는 배우자팀 인력까지 배치했다고 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실 공직자를 지원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제2부속실을 없앤 척하고 실제로는 부활시켰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는 가짜 경력과 주가 조작 의혹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자 대국민 회견을 열어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제2부속실 폐지를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국민의 눈을 속이고 취임 한 달도 안 돼 셀프 공약 파기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 직원 30% 감축과 수석 비서관 폐지 공약도 공연물이 되었습니다. 인사수석을 인사기획관으로 이름만 바꿨을 뿐 수석 비서관은 그대로 존치했습니다. 오히려 민관합동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될 경우 대통령 참모조직은 기존보다 더 비대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2부속실 폐지 등 청와대 관련 공약에 대해 솔직하게 파기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